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애정 공지를 올려주셨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기존에 윤석열 탄핵 특집 시리즈 영상으로 해서 세 편을 올렸었죠. 여기 있는 이 1편, 그 다음에 이거 2편, 그 다음에 다시 명태균 씨 사주풀이까지 해서 3편을 올렸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요번 영상까지 보신다라면 공부에 더 도움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전에 올려드렸다는 그 특집 1번 영상에서 김효월 월 운세반을 해석을 할 때 윤석열의 별인 이 오해별은 심판방에 올라가 있고 들어가 있고, 이 원래 여기가 심판방의 별입니다. 이 심판방 별의 집입니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인 현재 정부 국가 권력은 일감수방에 들어가서 물텀벙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다. 깨져 있죠. 안팎살로 깨져 있어. 깨져서 물텀벙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부하들은 옥황상제한테 끌려가서, 일이 이제 부하의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끌려가서 옥황상제한테 끌려가서 대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심판의 별인 구는 전혀 이상이 없이 소통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뭐 5대 3으로 그 파면은 불발되고 다시 뭐 풀려나네 어쩌는데, 이거 다 제가 노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소음. 아무도 모른다. 헌재가 평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 내용이, 그리고 각 재판관들의 태도가 어찌 될지는 추측일 뿐이고, 그 자세한 내막은 아무도 모른다,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반상으로 봤을 때는 8대 0 가능성이 큰데, 시간이 지나면 어찌 선고일의 기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고 가능성이 큰 날짜들 몇 개를 짚어주면서 그 날짜들 자체가 죄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8대 0 가능성이 크지만, 감안해서 기운을 삭감해 먹더라도 6대 0 선에 머물 것 같다. 그래서 8대 0, 아니 6대 2 선에 머물 것 같다. 그래서 8대 0 아니면 6대 1로 이 월 운세 전반에서 이미 윤석열은 탄핵이 예정돼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더 커져가고, 광장으로 집결하는 국민들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죠. 저도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김여월 전반인데요. 경진월로 넘어가면 기운이 또 바뀌어요. 이거는 윤석열의 상태만을 나타내는 김여월의 이 기운이 아니고요. 김여월의 이 세상 만물에 모두 적용되는 이 기운이 이 전반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윤석열의 상태만 읽어낸다라면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경진홀로 넘어가면 이 전반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사주에서 윤석열 씨는 경진 일주생이에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이게 윤석열 씨 사주입니다. 그런데 경진일인데 달도 을사년 경진 월로 바뀌게 되면 이 경진 똑같은 기운에 이 운이 연기운으로 들어든 달기운으로 들어든 일기운으로 들어든 이 기운이 유령기운이 들어와서 그 해를 그 달을 그 날을 흔들어 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판해서 어떤 오판을 해서 어떤 액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 이게 복음 중첩반의 특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러면 경진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청명일이 시작되면 경진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24절기 중에 청명일이 시작되면 이 청명일이 양력으로 4월 4일 밤 9시 49분부터 시작되고 밤 9시 49분을 넘어서면 김여월에서 경진월로 바뀌면서 윤석열 씨 사주에 이 경진일주하고 복음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오판을 해서 제가 윤석열 씨 사주 풀이하면서 이미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 경진이라는 육식갑자 간주 중에서 경진강진은 군인 경찰로 잘 쓰는 간지이면서 혹은 교육계통으로도 잘 쓰는 간지더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진중을목이 아버님인데 아버님은 교수로 재직을 하셨었다. 그리고 본인도 술자리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었죠. 술자리에서 지인들하고 그 갖는 뭐 검찰 후배들이 갖는 술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내가 만약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 같다. 재밌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게 경진일주와 군인경찰의 기운을 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에서 이 자수가 아주 예리한 칼날이거든요. 밤중에 이 암살자가 날리는 비수도 되지만은 음성적으로 몰래 불법적으로 휘두르는 칼날도 되지만요. 자수는 예리한 칼날의 물상이에요. 그래서 신자진 삼합을 짠 세력을 어마무시하게 형성하고 상간페인의 이 사주라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구수만의 사법고시 그래서 패스해서 검사가 됐고 신자진 삼합 세력 어마무시한 세력을 이룬 사주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갔다라고 제가 윤석열 씨 사주 풀이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주는 깡패 두목으로 하더라도 한다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겸한 적이 있어요. 사주 풀이를 해드리면서. 그런데 경진월로 바뀌어버린다라면 헌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경진월이 돼버리면 헌재는 사실상 식물상태에 돌입해버리고 친육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 씨 이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세력은 국회 그것도 다수당인 야당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민주시민들 광장에 모이는 민주시민들 세력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경진월 이 보금쌀 기운을 오판을 해서 이 군인경찰로 대표되는 이 경진월에 계엄 2차 계엄을 다시 시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 계엄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계엄해서 알고 있는 계엄은 이 비상계엄이어가지고 이거는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이고요. 그거보다 정도가 낮은 정도의 계엄이 경비계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계엄도 두 종류가 있어서 이 경비계엄이 바로 경찰력을 동원한 계엄이에요. 그러면 만약 경기놀로 넘어가서 헌재가 식물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는 국회 야당하고 광장에 모여드는 민주시민들 뿐이라면 민주시민들의 이 투쟁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렬해지겠죠. 그러면 민주시민을 가장한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거기서
폭력 행위를 유발한다라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경비계하면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심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이 기운의 힘이란 게 이 전반 기운의 운세음이란 게 힘이란 게 무섭다고 헌재가 이게 선고 예정한 4월 4일 11시는요 아직 김여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 기운이 작동하는 그 달이 계속 인 거고요. 미리서 얘기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3월 26일 날 2심에서 턱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날이 김여월 갑오일이었는데 이 갑오일 김여월 갑오일 전반이 이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김여월의 월 운세하고 전반이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라면 이 6으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이 더 심하게 깨져버린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통무죄가 나서 앞으로 대선 가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월 운세 기운을 실행시켜주는 날이 이 갑오일이었고요. 이 갑은 국가 권력이죠. 오화방 자체가 여기가 오화방이에요. 이 심판방. 국가의 심판이 강력하게 내리는 날의 간지 모습도 되는 거예요. 갑오일이. 그래서 김여월에 예정되었던 이 기운을 국가 권력인 이 2심 재판부가 실행을 시켜줘 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통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미리서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분들만을 한테만 제가 미리서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요 일이 이재명 대표의 별입니다. 옥황상제방에 가서 있잖아요. 대선도 일종의 국민한테 심판받는 날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자가 정치인한테는 옥황상제나 다름없죠. 그러면 대선을 치르는 이재명 대표의 상태도 이미 이 김여월 전반의 미래 상황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뭐냐면 프랙탈 이론이라 그래요. 조그만 이 월 운세 속에 대선이 진행될 미래 기운까지 이미 확대돼서 담겨져 있는데 이 전반이 그 미래 상황을 축소해서 담고 있는 거죠. 이걸 프랙탈 이론이라 그럽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이게 물리학에서. 그래서 이 어떻게 점을 해석하는 전반을 해석하는 것도 그게 일진내정법이었던 이런 것처럼 구성 타로가 됐던 모두 다 이 프랙탈 이론을 전제라고 했어요. 굳이 서양의 물리학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를 시켜준다라면 그래서 뭐 말도 안 돼 뭐 이러는 분들 계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재명의 별인 일은 국민의 심판, 선거일 심판에 들어가 있고 이 국가 권력방인 이 육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는 국민도 되고요, 서민도 되고요. 정치로 치면 육이 여당이면 이는 야당이에요. 야당이 국가 권력방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요. 그리고 이 구를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는 심판의 별도 된다 그랬죠 아까.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는 합격증이에요. 국가가 부여하는 당선증, 합격증. 그래서 당선증은 아무 문제 없이 소통방에 있고 야당이 국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요 날의 모습을 이미 그래서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반 해석이 맞다라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은 지금 현 여당은 국힘당은 물속에서 허적거리고 있어요. 깨져가지고. 그럼 이 일반에서 이 국힘당은 6인데 여기는 팥살까지 먹어서 더 심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국힘당은 쇄신하지 않으면 이번 윤석열 사태에서
내일 안에 동조하는 이런 국회 내지는 정당이란 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자체 쇄신을 해서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즐거우려면 선거가 뭡니까? 국민들이 자기 주권자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일해줄 선량들을 뽑는 행위가 선거잖아요. 누구를 뽑을지 이 고민에 빠지는 이런 행복한 선거일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당이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국민이 아니죠. 특정 지역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을 대표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 헌정을 꾸려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내란의 이 동조하는 이 다음에 한번 다시 그 지역에 힘을 빌려서 당선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이요. 그 이름에 언론 언급되는 이 사람 법공부했던 사람 다 알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자기 욕망에 스스로 자기 양심에 눈물을 감고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당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이거 미래 우리 후손 애들을 위해서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광분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반은 세상 만물 모든 걸 담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의 상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미래 상태까지 해석해 드린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미리서.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주 논점인 주제 제목과 이게 주 논점인 윤석열 그 헌재 탄핵 예정일인 4월 4일 11일 그날의 전반과 운세를 짚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진월이 아니다 하지 4월 4일 11시면 밤 9시가 아니기 이 49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묘월 요 운세반인 거고요.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요 기묘월 4월 4일은 개묘일이에요. 묘 겹쳐 있죠. 전반도 겹쳐 있어요. 요 월 운세반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진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요 월 운세반에 이 예정돼 있는 기운을 요 기묘월의 기운을 이 개묘일이 실행하는 실행자 내지 집행자 입장으로 요 개묘일 기운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요 해석했던 복음 중촉반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동하죠. 그럼 윤석열은 그랬잖아요. 파면된다요.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날이 바로 개묘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파면된다. 다만 요 일이라는 숫자가 한 명 정도가 계속 고집을 부릴 수는 있어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두 명은 굳이 그 5대 3이어 가지고 대들하게 걸려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명은 이 8명 속에 지금 8명이잖아요. 8명 속에 포함돼서 삼합에 걸려 있어서 8명이고 찬성하는 7명과 같은 뜻을 같이 하게 돼서 7대 1일 가능성도 있어요. 요 한 명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8대 0일 가능성이 크나 한 명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라면 이 일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론을 더해서 7대 1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라면 그 7 중에 2명은 별개 의견이라고 그럽니다. 탄핵 인용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나는 다수의 의견에다가 첨언을 해서 내 개별적인 의견을 더 보태고 싶다. 그래서 이 2명 정도는 인용 결정 다수견을 따르면서 자기의 별개 의견을 더 보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8대 0에서 6대 2 사이의 인용 결정이다 그랬는데 요 개묘월 이 헌재가 예정한 4월 4일에 이 그날의 기운 그리고 그날의 전반까지 겸해서 보게 되면 8대 0에서 7대 1로 탄핵 인용 결정된다예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자막 사주 명략을 공부하는 학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제 수준에서 공부된 지식, 그 다음에 실력을 동원해서 제가 내린 해석은 이렇게 된다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을 해주는 거라서 이 공부가 그래서 무섭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다시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시간, 이 날이 돼보면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개묘월 개묘일에 윤석열 씨 사주 속의 운세가 어찌 될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는 거예요. 거쳐 봤더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늘내로 한다 그래서 21일도 선고 가능성이 크고 병술월도 크고 을류 아 기축일, 병술일, 을요일, 이모일 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날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씨 사주에도 좋지 못하다. 흉한 날짜들이다. 그래서 8대 0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헌재 결정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대 3이니 뭐 몇 대 몇이니 이거는 현혹되지 말라. 노이즈,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뭐 헌재가 확실하게 공지를 이제 올렸죠. 다행스럽게도 경진월로 넘어갔으면 저는 내심 걱정스러웠는데 김여월이다. 그리고 다시 개묘일이다. 요 묘묘도 겹쳐 있잖아요. 요 중첩이잖아요. 신기하죠? 전반도 기운이 중첩돼 있고. 그래서 김묘월 이 묘월에 예정돼 있던 일들을 잠요용 묘진천에 좋지 못한 일들을 개묘일이라는 묘일이 다시 들어와서 확인시켜주는 날이 바로 이 개묘일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사주상의 이 월은 김묘월 그 다음에 개묘일 이run으로 봐도 전반하고 똑같은 기운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운까지 똑같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공부를 하나만 할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더해서 자기가 사주풀이를 한 그 결과치하고 또 다른 학문을 동원해서 자기 검증을 해줄수록 이 운세풀이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주 명량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죠. 어차피 재밌어서 이걸로 이제 업을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하나가 실력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격가지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이 됐다예요. 그리고 참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를 접하면서 확인된 거는 하나 있습니다. 6.29 선언 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해서 들어섰던 제6공화국 현행형법은 벌써 시기상으로도 87년 90년만 잡아도 2000년 10년 20년 거의 한 3, 4년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죠. 지금은 뭐 인공지능까지 출현해서 앞으로는 IT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된 이런 시대 상황을 맞을 텐데 그 사이 우리나라도 뭐 경제 상황부터 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들어섰던 육공화국 헌법은 미래 후손들의 삶까지 규정하게 될 헌법 체제를 미래에 맞게 이게 수용하기에는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친이 쿠데타 사태로 확인된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반헌법적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 헌법적 그 보완책 그 보장책도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정교가 정치 세력하고 결합이 돼서 헌법
체제를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대응해서 대비하려면 새로운 헌법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인의 몸이 대신 조국혁신단의 조국 대표,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제70 헌법까지 이미 계획을 이 틀을 짜 놓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헌법에 손을 대야 된다. 헌법 개헌 작업이 이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건 인식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헌법은 반드시 필요한 개정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헌법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국힘당은 아까 내가 광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든지 그게 힘들다라면 새 판을 짜서 새로운 당으로 환골탈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더 보태자면 뭐 지난 총선부터 그 많은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그 공중파 그 메이저 공중파도 국민들의 세금 지원 받습니다. 그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무슨 뭐 국힘당이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못하고 이게 오판에 의해서 그래서 어쩌면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털어서 이거에 조작된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런 그릇된 그 생각들을 윤석열 씨한테 심어주는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공부에서 얼마나 더 이미 확인됐잖아요. 이 신기할 정도로 이게 많이 맞아요, 이게. 그 국민 세금 낭비해서 그런 데다 쓰느니 우스갯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친이 쿠데타 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정치평론가, 정세 분석가들 뭐 그게 뭡니까? 그게 점이고 사주풀이잖아요. 다들 미래가 궁금해서 앞으로 흘러갈 일이 궁금해서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음? 뭐 짧게는 뭐 5, 6년 이상, 길게는 평생 동안 그래서 이 속에 뭔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해서 어느 수준까지 오게 되면 이거 평생 이게 이 공부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그런 오묘함이 있어서. 근데 자기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점쟁이, 사주쟁이, 뭐 무당 이래가면서 비아냥거려 대다가 정작 자기들이 이 사태 직면해서 닥치니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뭐 몇 명이 어쩐데 이게 뭡니까 이게 형식은 자기들은 자기들 논리를 동원한 자기 정보를 동원한 정세 분석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바로 이게 점을 치는 전법인 거고 이게 운세포라는 운세인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어설픈 사주쟁이 점쟁이 다 돼버렸잖아요. 다 번번이 틀리고 어? 뭔가 있다예요. 정이 궁금하면 본인들은 인생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쳐가면서 머리들은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니까 관심이 있으면 이 공부들 해보세요. 그 정말 국민들 혹세무민하지 말고 그 어설픈 논리 들이대가지고 뭐 언제 며칠 나 어쩌니 몇 명이 어쩐다니 이딴 개소리들 하지 마시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